자, 여러분 거기 오늘 나눠진 그 OX 문제 있죠? OX의 문제를 한번 그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거기 뭐라 했어요? 집어는 뭐로 표기한다고? 아라비아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 이게 이 문장을 볼 때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앞산이죠? 앞산이니까 맞는 말이야. 아? 예, 동그라미 2번은 집어는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래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원칙은 뭐예요? 인본부. 인본부죠? 인본부. 이외에는 뭐예요? 부번을 붙이기 적당하지 않다 하면 최본 다음 본본. 인본부 최본 다음 본본 있죠? 최본 다음 본본 맞고. 분할의 경우 분할 필지 중 주거 사무소 건축물이 있죠? 분할 건축물이 보이죠? 분할할 때 건축물이 보인다 하게 되면 거기 분할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소유자 신청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 소관청이 알아서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요. 그래서 분할은 당연히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에 건물이 있다면 뭐예요? 그냥 건전지 분할 전 지분이에요. 누가 안 들어가요? 소유자 신청 그런 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안 외우고서 안 외우고 이렇게 보려면 꼭 소유자가 신청할 것 같아 느낌이. 그게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절대 분할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소유자의 신청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 4번과 5번을 비교할 때 5번은 뭐예요? 합병은?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건물이 보면 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신청이란 말이 나와야 돼. 신건지니까. 그래서 거기 5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신청이란 말이 없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은 신청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5번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 차이예요. 그게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예요? 머릿속에 외움으로써 아 신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확인을 된다는 죠. 근데 그런 걸 안 해놓으면 뭐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틀려요. 틀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예요? 자신 없으면 뭐 하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무슨 요새 스티커 같은 걸로 새겨갖고 붙였다 띄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신을 진짜 새겨갖고 나중에 지으려면 힘드니까 스티커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판단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붙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을. 중요한.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일산에요. 자기 딸내미가 사법고시 1차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딸내미한테 아빠가 너 부수대까지 밀어줄 테니까 아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다. 그래서 그 딸내미를 데리고 뭐예요?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원서를 잘못 내갖고 딸내미는 저쪽에 하고 이쪽에 안 돼갖고 하여튼 계획을 짰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혹시라도 네가 안 뺐고 내가 뒤에 앉으면 네가 이래라. 네가 뭐냐면 발로 1번에 2번 2번에 3번. 그럼 만약에 뭐예요? 40번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대학생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 좀 잘하신 분은 있죠? 잘하신 분은 문제를 딱 봤는데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어. 감독관님, 14번에 2번이 잘 안 보이나? 아니에요? 끝이야. 그럼 남들은 사인을 알아, 저 사람이. 우리 학원에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답을 가르쳐 주는구나. 14번에 몇 번이라고? 2번이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에 지금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거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게 같이 학원 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손 들고 나서, 감독관님, 14번에 2번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끄세요, 그러면. 그러면 감독관이 뭐래? 신고한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그렇게,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이제 A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안지 저기 할 때, 까만색 있죠? 까만색 뭐예요? 그 펜으로 답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쳐, 이렇게. 크게 치라고. 옆 사람이 여러분 풀다가 모르잖아요. 문제를 모르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 모르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 그럼 옆에서 같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박스가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저기 푸는 거라 해서 한 문제라도 구제받으면 그건 보일 거 아니에요. 치게 되면 답을 어느 정도 위치를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가면 하다못해 뭐예요. 밥이라도 한 잔, 소주라도 한 잔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그 같이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절대 점수가 30점 나온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괜히 남들이 오해하니까. 자,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을 보시면 자, 지목은 뭐예요? 28가지가 있는데요. 의의가 뭐라 했어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한다. 주된 용도 동그라미 있어요. 용도 동그라미 치고 지목을 설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답에다가 세금 걷는 것보다 대다 세금 걷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유형은 뭐 용도 지목이라 그랬고, 자, 3번의 지목의 설정 원칙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 뭐 두 가지만 보냐면, 자, 쌍가라 3번의 주주목 추종과 쌍가라 4번의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항상 땅은 필지 하나에 아무리 이 토지에 하나의 토지에 예컨대 만약에 이게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에 자, 목장이 커요. 짐승들의 뭐예요? 뭘 주기 위해서 짐승들한테 뭐예요? 자, 그 사료를 주기 위해서 이 도로하고 뭐예요? 그래 짐승들의 그 배설물 있죠? 예, 배설물에 만약 국어가 있어요. 그런 땅 하나에 이 땅이 뭐예요? 목장용지죠? 이 도로하고 뭐예요? 도로하고 국어가 있다 하게 되면 이 작은 뭐예요? 종된 토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된 토지에 들어가서 항상 뭐예요? 이 땅 하나의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입니다. 일필, 일목이 단죠. 그래서 법은 지목을 자 28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절대 지목은 국민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가 정해요. 그래서 쌍가르 일본의 법이 정했다. 무슨 원칙? 법정 지목의 원칙. 열거주의 28개. 그 다음에 일필일목이죠? 이 쌍가르 3번 그게 이제 주주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자, 시험에부터 뭐라 나왔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의 도로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자, 철길이 있다는 게 철길. 그죠? 자, 그러니까 필지, 1필지의 지목이 용도를 몇 개를 쓰고 있다면, 두 개를 쓰고 있다면, 뭐에 따른다고?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도로로 세금을 걷든가, 철도공사가 세금이 아니면 철도공사한테 세금을 내라 하든가, 도로공사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도로공사한테 돈 내라 하든가, 항상 뭐예요? 주된 용도로 추정해서 세금 받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꼭 하나의 땅에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항상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다음에 쌍가르 4번 영속성의 원칙. 지목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건물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니까 이 상가 건물에 뭐예요? 2층에 뭐예요? 예컨대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죠? 그 이 대가 일시적으로 종교용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목사님은 뭐예요? 예컨대 신도수가 작아서 자, 임대료를 못 내면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학원 같은 데 가보면 그 옆에 그 개척교회 교회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못하게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으니까 그 목사님이 푸념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사람 없어서 그런지 주위 사람하고 요새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리 듣고 나서 그 목사님도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인간은 인간인가 보구나. 뭘 내고 살아야 되니까. 임대료 내야지. 그럼 이사 가야 되죠? 임대료 못 내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건물이 깔고 있는 이 땅은 지목이 뭐란 얘기니까. 돼요, 돼. 절대 지목은 영속성이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해 두자.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36페이지 4번이죠. 지목의 표기 방법 있죠? 그거 중요해요. 별표하세요. 그거 별표하시고. 지목을 표기 방법, 그래서 어느 대장에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 5번하고 같이 해보자. 지목의 구분 있죠? 5번, 지목의 구분, 그 별표하시고, 그 5번, 37페이지 5번 별표하시고, 그 옆에 써놓으세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꼭 써놓고, 이게 올해도 또 나온다니까.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거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와요. 너는 왜 매년 나오니? 이렇게 써놓고, 부자니까. 자, 그러면, 지목이 몇 개? 2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8가지가 뭐예요? 전답, 이렇게. 전답 과목임. 광염대학교,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예요? 장학도 뭐에 관한 철천제. 철천제 뭐예요?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를 했어요. 원종교가
예, 원종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모여요. 묘하게 모여서 잡쳐서,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주청했다. 이렇게 양주 먹자고 뭐 했다고 주청했다. 그래서 이게 28가지. 그럼 일단 여러분이 자 일단 뭐예요? 몇 가지는 5가지는 외웠어요. 뭐라고?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공식법이죠? 뉘앙스를 그렇게 생각하라. 맨 처음에 뭐라고? 전답 과목임.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공식법을 가르쳐요. 자, 이 광염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디냐 그걸 궁금하지 마시고 저쪽 수원 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그 1호선 서울 전철은 있죠? 광운대 가는 전철이 있어요. 광운대. 여튼 그래서 광염대라는 장학의 공부자라는 장학도 철천재 구유서라는 사람이 이 광염대의 강사로 공채가 됐어요. 자, 그럼 철천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두산의 박모라고 하는 회장님이 중앙대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를 구조조정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서울대 다닐 때는 광산과가 그 양반이 80이 정도 됐으니까 80대니까 광산과가 제일 유명했대요. 광산과가 서울대학교. 지금 서울대학교에 광산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저희 때는 기계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뭐예요 이제 전자 있죠? 그런 얘기죠. 전자 컴퓨터 반도체 저기죠? 그래요. 그러듯이 막 구조정을 하고 그러듯이 옛날에는 기계과 철천재 철에 가는 기계과니까 구유수가 광염대 장학도였고 구유수가 강사가 되니까 강사로 공채하니까 원종교에서는 뭐예요? A를 밀었는데 원종교 아시죠? 원종교 이렇게 뭐예요? 그 원불교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는데 그 원광대학인가 뭔가 그런 그 원종교에서는 A를 밀었는데 구유수가 강사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고 주청했다. 말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지목이 있다고?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28가지라는 건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일단 과는 뭐예요? 과는 과수원이에요. 과는 뭐라고? 과수원이고 목은 뭐예요? 목장 용지고 이는 이면 임하고 자 광은 광천지고 그 다음에 염전이고 되죠?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고 그 다음에 도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고 자 제방이고 뭐예요? 국어 유지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채용용지고 그 다음에 유원지예요.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예요. 그 다음에 사적지고 묘지고 그 다음에 잡종지고 그 다음에 양어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유소 주유소용지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에요. 그 다음에 창고용지고 창고용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36쪽에 지목의 표기 별표하라 했어요. 올해 또 나와 이거. 자 대장의 표기 방법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한 필지를 등록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 필지를 등록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목장용지라면 뭐라 쓴다는 얘기예요? 목장용지라고 4글자를 다 쓴다는 얘기 다 글자. 주유소용지라면 뭐예요? 주유소용지라고 다 써요. 근데 이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여러 필지를 등록해요. 이렇게 여러 필지가 등록이 된다. 이렇게 도면에는. 그러니까 목장용지라고 다 쓰면 칸이 비좁아. 칸이 비좁으니까 뭐라고? 한 글자만 써요. 그 부호로 쓴다 그래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5 뭐라고? 15 자 예컨대 과수원이면 과자라고 쓰고 자 16 목장용지 뭐라고? 목이라고 쓰고 이렇게 한 글자만 쓴다. 그래서 24개는 부호로 뭐예요? 부호로 첫 번째 글자를 쓴다는 게 첫 번째 글자. 근데 자 4가지는 뭐예요? 4가지만 이것만 뭐예요? 두 번째 차문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글자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왜? 자, 이 공장용지는 공으로 하지 않고 왜 뭐가 겹치니까 공원하고 겹쳐요. 뭐가 겹친다고? 공원하고 겹쳐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하천은 하하고 우리 사투리 때문에 남들은 뭐예요? 남들은 확실이라 하는데 뭐예요? 학실이라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투리.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하늘을 보고 북경어고 광통어가 뭔가 이렇게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중국 넓은 땅덩어리에 중국의 국가대표를 모아놓잖아요. 이 대화가 안 돼. 통역관이 필요해 거기. 그래.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하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안 돼요. 뭐 제주도 방언하고는 잘 대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헷갈리니까 아예 하천은 뭐로 해요? 천으로 해요. 그다음에
자, 거기 유원지는 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로 한다고? 원을 해요. 두 번째로 해요. 자, 주유소하고 주차장은 뭐야? 같은 주차죠? 주차장을 뭘 한다고 이거? 차로 해요. 차로. 어? 그래서 이 네 개만 두 번째 음절 하는데 두 장은 얼마 차라고? 두 장은 뭐예요? 1,000원 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 자, 따라해보세요. 두 장. 1,000원 차. 다시 두 장. 1,000원 차예요. 1,000원 차. 1,000원 차. 그러면 장은 뭐예요? 장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공장 용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은 뭘 얘기하고, 하천이고, 원은 뭐라고? 유원지예요. 차는 뭐라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꼭.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저 1,000원짜리. 이 두 장 있네. 이 1,000원짜리가 두 장입니다. 두 장은 얼마 차라고? 1,000원짜리. 근데 이렇게까지도 보여주는데 올해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틀렸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뭐예요? 소나무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 뭐라고? 덜 떨어진 사람. 누구라고?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 그래서 두 장 얼마 차라고? 1,000원 차. 이거 외우면 돼요. 두 장 1,000원 차.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장 1,000원 차.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오른쪽에 문제 37쪽에 문제 있잖아요. 자, 거기 법에 의해서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의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틀리죠? 그러면 공어는 뭐예요? 공 맞죠? 공 맞으면 일단 뭐예요? 여기서 절대 뭐예요? 기억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그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절대 뭐하고 뭐는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뭐라고? 3번이냐. 그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목적 용지는 목으로 해야 되는데 장으로 놨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틀리니까.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라니.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제끼면서 푸는 거지. 다 해놓고 나서 뭐예요? 다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공어는 공자, 목적용기는 이거 다 써놓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내가 이걸 다 알다니 하면서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제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뭐예요? 1번이면 뭐라고? 2번이니까 뭐만 디귿이냐 니을이냐 보면 되죠? 디귿이냐 니을이냐. 그럼 디귿은 뭐예요? 자, 하천은 천이니까 뭐가 답이니까 1번이 답이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걸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몇 개만 두 개, 세 개 정도만 확실하게 그걸 따져봐서 뭐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1번. 틀린 걸 알았으니까. 틀린 걸 꼭 시험 볼 때는 틀린 거는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나중에 시험지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까먹어. 내가 이걸 옳은 거를 찾는 건지 틀린 거를 찾는 건지 헷갈리니까 항상 틀린 거 나오면 틀린 거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가 내 시야에서 있죠? 문제를 보는 시야에서 틀린 거를 자꾸만 동그라미 쳐놓고 나는 틀린 거를 본다는 게 이미지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주차장은 차가 맞고 양어장은 뭐예요? 어가 아니라 뭐라고? 양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거기 다시 36페이지에 지목의 표기 방법 꼭 별표하시고 쌍가리 2번 지적도상의 표기 방법 원칙 지적도와 임야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부호로 한 글자로 표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목의 명칭 중 첫 글자 가로 열고 뭐예요? 그게 첫 글자가 머리두자 두 문자예요. 요즘 시험엔 두 문자라고 써있지 않고 첫 번째 글자로 나오니까 첫 번째 글자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등 두 번째 글자 그게 차 문자예요. 두 장 얼마 차? 1,000원 차예요. 두 장 1,000원 차. 그러면 두 장 1,000원 차 그게 꼭 좀 외워두시고 자 거기에 어디에 이제 37페이지에 지목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보면 여러분 그 노트 있죠? 노트에 거기 그 지목 28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 중요한 뭐예요? 핵심 어도는 이렇게 굵은 글씨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굵은 글씨 해놨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지목을 뭐예요? 몇 가지로 또 네 가지로 분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박스에다가 몇 페이지에? 3페이지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는 뭐라고? 특징. 자 이렇게 특징입니다. 하나는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A 안에 뭐라고? A 안에 B예요. A 안에 B. A 안에 B. 큰 거 안에 작은 거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서조항 다만이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래서 이 잡종지는 이런 특색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단순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가답의 뭐예요? 정가답의 구별은 뭐라고? 이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뭐예요? 이용하지 않아요. 뭐예요?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뭘 이용하지 않는다고?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을 대지 않아요. 절대 밭에다가 물 많이 주면 뭐예요? 자, 예컨대 우리가 특히 고추하고 상추는 그냥 녹는다 그래. 물이 많으면 장마철이 되면. 그죠?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답은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야 돼요. 물을 뭐 한다고? 이용합니다. 왜? 자, 노는 뭐예요? 노는 자, 그 장마철이나 태풍 불고 비 많이 오면 뭐예요? 뚝을 터갖고 물 빼줘야 돼. 가물면 뭐라고? 물을 갖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가답은 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차이가.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전에서는 뭐예요? 특히 자, 예컨대 중림지라고 하는 대나무 중림 수풀림자예요. 중림지는 임야가 맞아요. 근데 뭐가 나오면 우리 한 4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죽순 있죠? 죽순. 죽순을 재배한 토지는 뭐에 해당돼요? 전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죽순은 어디서 많이 봐요? 아, 여러분은 그 하도 그 울산에 사니까 고급 음식 먹는 거예요. 저는 짬뽕도 먹습니다. 그 짬뽕에 보면 죽순이 많아. 그 짬뽕 한번 먹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 보면 그 죽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거기 하여튼 죽순하면 뭐라고 이거? 이 전이에요. 응? 죽순은 뭐라고? 전입니다. 죽순하면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답은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답은 뭐예요? 이 답은 시험 문제 요새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지하고 비교가 돼요. 유지하고. 왜 비교가 되냐면 물을 뭐예요? 이 지금 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물 배수가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하고 특히 연하고 완골 있죠? 이 연하고 완골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뭐가 용이하지 않고 물 배수가 뭐예요? 뭐하지 않고 용이하지 아니하고 연완골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연완골이 자생을 해요. 자생한다는 건 뭐니까? 자기 스스로 연꽃이 폈어요. 어디에? 늪 같은 지역에서. 그 뭐라고? 그 유지예요. 그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자, 물 배수가 용이하고 연완골을 뭐 한다고 얘기하면 재배한다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답이고.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늪 지역에서 연완골이 뭐예요? 자생, 스스로 자란다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 유지. 그러니까 식물을 뭐 갖고 따지는 거 이거. 연완골 갖고 따지는데 연완골을 뭐예요? 배수가 좋다 그러면 답.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이거? 유지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전다 그랬을 때 전에서는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게 핵심 뭐예요? 핵심 특징 뭐예요? 줄쳐놓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죽순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죽순. 답은 뭐예요? 답은 자 특히 뭐예요? 그 물을 직접 이용하고 그게 핵심 뭐예요? 뭘 이용한다고? 물을 직접 이용하고 연완골을 뭐예요? 재배한다. 연완골 재배한다. 그건 답이다. 자, 과소는 뭐예요? 사과나무, 밤나무 이런 유실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예컨대 농약도 치고 가지치기 해주고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있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그거는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야에서 자 이렇게 과소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지 과소원이지 만약에 뭐예요? 임야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생을 해요. 뭐 한다고? 자생한다. 그건 임야예요. 그건 임야다 안 얘기해요. 절대. 이 과소는 뭐예요? 재배를 해야 돼. 집단적으로. 그런 책이에요. 이 과소원 내 주거부지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대입니다. 자, 목장용지는 축산법에 의해서 자, 짐승이 나와요. 요새 그 결함값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래요. 그 미국에도 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함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목장용지는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뭐예요? 구제역이 나오죠? 그래서 소, 돼지, 말 얘기입니다.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오리, 타조, 이렇게 닭 있죠? 닭입니다. 닭. 이런 짐승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닭은 뭐예요? 니을 기억입니다. 어느 분이 닭 써보라니까 닭을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 짱 기억으로 써놓고. 닭은 뭐라고? 니을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무슨 저 TV 프로 한번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느 가수가요. 그 퀴즈를 냈는데, 답이 닭이었어요. 근데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놔갖고, 그 아나운서가, 이게 실수한 걸 여기서 쫓아가고 우리를 웃기려고 이렇게 썼다고. 이게 무마됐어요. 근데 그 가수가 뭐예요? 다음 답이 뭐였냐면, 물이 답이었어요.
근데 이걸 틀린 거를 좀 본인이 쪽팔렸던지, 좀 뭐예요. 자, 그 화학 기호로 쓰려고, 탑을 그냥 이게 물을 써놓고 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 보내면 CO2로 썼어요.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개망신, 저 생방송이었는데 개망신 당하고, 그래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프라이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잘 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하여튼, 쌍 기억이 아니라 뭐라고? 니을 기억입니다. 하여튼, 니을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짐승을 키우는 게 목장용지. 근데 우리가 말 있죠, 말.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종마장이에요. 우리가 승마장은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뭐예요? 유원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장용지에 있는 내에 있는 뭐라고? 주거부지도 뭐예요? 이것도 됩니다. 돼, 목장용지. 그래서 여기, 자, 쌍가로 4번에 목장용지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단소제약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주거용 건축물 아래 그 초지 있죠? 초지 동그라미 치세요.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초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뭐라 생각하면 돼요? 목장용지다 생각하시고, 거기 무슨 법에? 축산법의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무슨 짐승만? 자, 당연히 뭐예요? 소돼지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2004년도에 15회 때 26만 명 지원해갖고 합격자가 50명도 안 됐어요. 그때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꿀벌과 메추리도 한번 냈습니다. 꿀벌과 메추리 내갖고 그게 뭐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목장용지 그것도. 근데 그 인간 그거 한번 내고 죽었는지, 왜냐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예요? 그 사람의 무슨 H대학교에 뭐 했어요? 뭐 개공교사 뭐 해줬는데 거기 H대학교에 막 그냥 그런 문제를 쓸데없이 왜 냈냐 그래갖고 그 인터넷 저기에 접속하는 바람에 그 H대학의 뭐예요? 그 홈페이지가 다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H대학이 그 써놨어요. 아무개 교수는 우리 학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간 그 충격에 죽었는지 여튼 간에 그다음부터 안 냈더라고. 잘 죽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살아서 시험 문제를 냈으면 아마 그 지렁이도 시험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지렁이 키우는 것도 목장용지예요. 그 축산법에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개, 지렁이 있는 거 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뭐까지는 시험에 나왔다고? 꿀벌과 메추리까지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튼 간에 참고로 보시고. 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하고 뭐가 관련 있다고?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만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면은 뭐예요? 산림과 원야는 같은 구령이고요. 수림지, 님자, 숲을 님자. 나무 많은데, 중림지, 대나무 많은데, 암석지는 뭐예요? 돌덩이 많은데, 자갈땅, 모래땅, 습지양무지 나오죠? 근데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자, 우리가 황무지는 임야예요. 갈대밭 있죠? 갈대밭은 지목이 잡종지예요. 되게 헷갈려요. 그 여러분, 요 남쪽 어딘가에, 저기 주황산인가 어디 보면, 뭐가 있냐면, 억새 풀 있죠? 억새 있죠? 억새 있어요, 억새. 그 억새는 뭐예요? 그건 그 주황산이니까 임야입니다, 임야. 억새 풀은 임야예요. 갈대밭은 뭐라고? 잡종지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저도 뭐 뉴스 한번 듣다 보니까 뭐냐면 그 가수 중에 누가 있냐면 홍서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서범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주황산 억새 그 잔치에 가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러리야. 그래서 화제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절대 불러리야는 바닷가에서 가서 불러야지. 어디 그 산에 가서 그 가을에 그것도 뭐예요.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다 불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뭐예요. 차 타고 서울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그 차 안에서 들었고 불이 화재가 나갖고 저기 했는데. 자, 일단 억새니까 억새라고 이게 억새잖아. 억새니까 이게 산이고. 하여튼 갈대밭은 뭐라고? 갈대밭은 잡종지고. 황무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자니까. 황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황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황모자 쓰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나서 이제 아이들 뭐예요? 아이들 유치원 애들은 다 노란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노란색 버스 쓰고. 그래서 그 항모자만 쓰는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해? 산에 가는구나. 꼭 그렇게 외웁니다. 뭐 쓰고 산에 간다고?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뭐 쓰고?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모자 쓰고. 그거 저기 하늘천 따지 그 천자문 나올 때 하늘천 따지 누르항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그거 천자문 볼 때 되게 뭐예요? 저기인데 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항 그러죠?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항 그러는데 왜 그럼 뭐예요? 땅은 누르다는 게 이해는 해요. 색깔도 누르니까. 왜 하늘은 그럼 왜 까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한 그러니까 하늘은 검다고 얘기하고 땅은 누르다는데 왜 하늘이 검지 않은데? 근데 왜 하늘은 누구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나 그때 좀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번 한문 선생한테 한번 물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조 맞을까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조 맞을까. 그래서 이 거무련이 거물다고 하는 게 오묘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하늘은 뭐하다? 너무 오묘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 그게 현자가 그게 오묘하다는 현자도 있어요. 그게 오묘하다는 그 의미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무슨 책을 보다가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이 뭐라고? 교육이 이해 위주예요?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요, 암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배워놓고 나서 저한테 이런 소리. 저는 이해를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 그냥 평소에 배운 대로 그냥 암기하세요. 자, 일단 그래서 뭐 기억하자고? 항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항모자 쓰고 산에 간다. 갈 때만 뭐라고 지목이? 그건 잡종지예요. 황무지는 그건 임야입니다. 자, 광천지는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이 쏟아질 날출자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쏟아나는 거예요. 내가 울산 그 외곽에, 울주군 쪽 외곽에 땅을 평당, 천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땅에 가니까 막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이렇게 쏟아져 나와. 용출해요. 석유가, 시커먼 석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쁘니까 이 얼굴 그 하회탈 모양으로 광대뼈가 하늘로 올라가 기뻐갖고 그 광대뼈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게 용출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는데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용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그게 뭐라고? 그게 광천지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광천지다 아니게요. 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광대뼈가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광천지다 아니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용출. 자, 그런데 거기 만약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송유관, 송수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 송유관, 송수관 그 단어 밑에다가 그건 잡종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용출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이거는 광천지. 자, 그 다음에 송유관 기름을 보내거나 물을 약수물을 보내거나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이건 잡종제예요. 뭐가 붙으면 잡종이라고? 관자가 붙으면 잡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송수라고 나오죠? 송수. 그냥 송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용지인데 물을 예컨대 서울 같은 데는 그 팔당물 끓여갖고 수돗물 먹어요. 그 물을 끓여들이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그 진흙대미를 미트기 위해서 배수시켜요. 그 다음에 취수해갖고 이 건물로 들어가서 불소니 무슨 약품 해서 정수를 해요. 정수한 다음에 이 물을 뭘 시켜요? 송수시켜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송수 보이면 수도용지. 거기다 관자 붙으면 잡종지. 그냥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광천지. 그렇게 기억하는 거. 단어 보고 기억해야지.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 자, 용출하면 뭐라고? 광천지. 관자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송수하면 뭐라고? 수도용지.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 그 다음에 염전은 뭐예요? 염전은 단소지황이 중요한데요. 거기 다만 천일염이 뭐냐면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그게 염전이에요. 근데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면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 자, 공장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본다고? 공장용지예요. 자,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건 뭐예요? 공장용지다. 그건 제외된다 그래서 놨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은 대인데 영구적인 건물 있죠? 영구적인 건물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위에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이 뭐예요? 예컨대 뭐냐? 학교용지면 체육용지면 뭐예요? 체육용지면 이게 실내 체육관 같은데요. 자, 실내 뭐예요? 실내 체육관 있죠? 그런 게 이제 뭐예요? 그게 자, 체육용지. 만약에 종교용지 이게 절이라면 아니면 뭐예요? 교회라면 이건 뭐예요? 종교용지.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있죠?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롯데마트 있죠? 주거, 사무실, 점포. 그 롯데마트 그 땅의 지목이 뭐예요? 대입니다.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대를 세금 걷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서울에 보면 뭐예요? 자, 세종문화회관 있죠? 그 다음에 서초동 뭐예요? 서초동에 있는 자, 문화센터 그런 건 다 뭐예요? 지목이.
다 돼요. 용산 국립박물관 있죠? 제목이 뭐예요? 그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건물의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그게 대란이죠.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있으면 철도용지고 건물이 역사면 철도용지고 학교 건물 있으면 뭐라고? 학교용지단이죠.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틀리다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장용지는 자 그 3번만 줄 치세요. 왜? 그냥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기 3번에 1번 및 2번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및 부속시설 부지 있죠? 그래, 어디 안에 있다고? 자,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로 보는 거야, 이거? 공장 용지로 봐요. 그 다음에 학교 용지는 10번은 뭐예요? 체육장만 동그라미 치세요. 뭐만 동그라미 치자고? 체육장만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운동장이란 얘기예요. 체육장이 뭐라고?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사는 그 건물이고, 학교 건물이고. 이에 접속된 체육장은 학교 용지다. 자, 주차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자, 단서조항 얘기 나오죠? 단서조항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1번에. 주차장법 자 2조 1항 그거 필요 없고요. 노상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노상주차장. 이게 노상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노자가 길로자예요. 그래서 이 길로자니까 이건 뭐예요? 도로에 해당돼요. 뭐에 해당한다고?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어디에 부설됐으면? 사적지에 부설됐으면 뭐예요? 사적지고. 종교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니까 뭐에 따라요? 주된 용도에 뭐예요? 용도에 추종을 해요. 근데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자, 가로 열고 주차법 19조는 필요 없고요. 거기 시설물 부지 인근 줄쳐보세요. 뭐라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이란 단어 앞에 무슨 단어 앞에? 부설주차장이란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설물 주차 수요를 유배하는 시설물 부지 인근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막연히 부설주차장 앞에 주된 용도가 나오면 종교용지에 부설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종교용지 주된 용도를 추정하는데 부설주차장 앞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시설물 부지인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짜 뭐로 해당한다? 그냥 주차장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줄 치세요. 어디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전생 있죠? 그건 잡종지예요. 그거 써놓으세요. 뭐라고 그건? 잡종지다. 잡종지. 자, 그 다음 12번 주유소용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용지 안에 동그라미 치고 안에. 어디 안에 쓰니까? 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소용실 있죠? 이거는 뭘 외워야 되냐면 안에라는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칠판 보세요. 뭐라고? A 안에 B 하게 되면 큰 거 안에 작은 거죠? 이 큰 거가 이걸 A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는 구비소용실은 주유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13번에 창고용지는 핵심어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핵심어예요. 자, 그거 줄쳐보세요. 물건을 뭐하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자, 14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어느 주분이 시험 문제 갔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뭐예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 지목이 뭐냐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 주부님이 자기가 소시 쪽에 창고에서 콩나물을 키웠다고 나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찍어서 틀렸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와서 학원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고요. 그래서 일단 자 콩나물을 재배해서 그 콩나물을 뭐 해야지만이 보관하고 저장을 해야지만이 그게 창고용지란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에서 뭐예요? 콩나물을 재배한다 그랬지? 콩나물 뭐 한다고? 보관하고 저장한다 그런 말이 없잖아. 항상 창고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물건을 뭐 해야 된다고?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창고용지지. 그 말이 안 나오면 아니다.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 볼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도로죠? 단서조항이 중요해요. 다만 뭐라 써 있어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어디 안에 단지 안에 뭐예요?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그랬죠? 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일정한 단지 안에 동그라미 치면 안에.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통로는 이건 도로가 아니다. 이게요. 이건 대예요, 대. 에? 왜?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큰 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예요? 접촉사고 나고 그러면 경찰 필요 없어요. 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안 해요. 와서 경찰이 뭐라 그래요? 그 원만히 뭐예요? 같은 단지에 사시니까 원만히 해결하라 하지. 그거 필요 없어요. 도로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는 것도 자 예컨대 뭐예요? 아파트 단지 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아까 도로 있죠? 그래 목장용지예요. 울산 공중 뭐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공장 안에 있는 도로 뭐예요? 지목이 그냥 뭐예요? 공장이에요. 큰 거니까.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 치세요. 어디 안에 있어 이거?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보시죠? 어디 안에 있다고? 고속도로 안에 있죠? 지목이 뭐예요? 도로예요. 휴게소 건물 있지만 도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예요? 자, 머릿속에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안에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큰 거가 답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큰 거를 물어본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철도용지에서는 단어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읽을 것 없이 나는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그 첫 번째 궤도 보이죠? 궤도. 궤도가 철도예요. 철도. 궤도가. 철도라는 단어가 눈에 띄거나 그 밑에 역사 동그라미 치고 그냥 궤도하고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도용지다. 읽을 거 없어요. 그냥 딱 봐서 내 눈에 뭐가 보이면 궤도,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철도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언제 그 긴 문을 다 읽고 있어요, 이거.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궤도, 역사만 동그라미 치고 그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철도용지. 뭐 제방은 모래바람 물 막는 거예요. 제방 그래서 우리가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막는 건데 방조제는 자, 실판 한번 보세요. 실판 한번 보시면 방조제라고 써있죠. 방조제. 이 방조제를 뭐예요? 방조제를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제방이에요. 제방이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자니까 바닷물 막는 게 방조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방조제.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거기 보면 방파제라고 있잖아요. 방파제. 방파제는 뭐 막는 거예요? 뭐 막는 게 방파제? 예? 아니 거기 파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만 있죠. 여기 파도가 어디 있어요? 파도가.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절대 공인중개사는 창작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외우는데 아니 거기 조수하고 자연유수, 모래바람, 바람 막는 게 방파제지 무슨 파도가 어딨어요 여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창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없는 거 만들어내고 그러지 마세요. 자, 하여튼 그게 제방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게 방사제가 모래사자니까 모래 막는 게 방사제고. 자, 하천.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토지죠? 그게 하천이에요. 국어는 두 단어가 중요해요. 거기 인공적인만 파란 것만 써놨는데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까지 줄치세요.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자, 자연의 이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토지는 하천인데 그거보다 규모가 적어요. 소규모 수로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국어예요. 그럼 이제 뭐라 외워야 되니까 소규모 수로면서 국어예요. 인공공공공공공공 이 하다가 지치면 공자가 구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인공공공공공공공공 국어. 그러니까 그 단어만 딱 보면 인공공공공공공공 국어. 국어. 그러니까 앞뒤 읽을 거 없어요. 그 단어만 딱 보면 이건 뭐구나 국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거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그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게 국어야. 그 다음에 자 거기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물을 고이거나 상수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에 물이 저장돼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연왕고를 자생한다 그랬죠.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답은 뭐예요? 뭐가 잘 돼요? 배수가 잘 되면 뭐라고? 탑. 배수가 안 되면 뭐라고? 유지.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어장은 육상 동그라미 치고 문제 나오면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육상이에요. 해상은 바다는 땅이 아니야. 항상 지목은 토지의 목적이니까 뭐로 나와야 돼요? 자, 당연히 뭐예요? 육상으로 나와야지. 해상 나오면 틀려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보지 않을 필요 없어요. 자, 21번 수도용지는 뭐예요? 자, 물을 끌어들여갖고 저수, 자, 그 다음에 도수, 그 다음에 정수 나오죠? 정수 동그라미 치고. 자, 아까 여기 봤어요. 다시 실판 보세요. 뭐라고?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수도용지.
관자 붙어 있으면 뭐라고? 잡종지. 용출 나면 뭐라고? 광천지. 그렇게 구별하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송수, 수도용지. 송수 관 붙으면 뭐라고? 잡종지. 그냥 용출하면 뭐라고? 광천지. 그렇게 그 단어 보고 구별해서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자 우리가 세 가지 보는데 하나는 뭐예요? 진짜 공원은 자 거기 1번 두 번째 줄 국토법에 의한 그 공원 있죠? 녹지 동그라미 치고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진짜 공원이에요. 무슨 공원? 국토법, 국토기행 및 이용이라고 국토법 있죠? 자 그래서 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있죠? 그게 진짜 공원이에요. 이게 진짜 공원이다. 근데 자 도시 뭐예요?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녹법에 의한 묘지공원이 있어요. 무슨 공원? 묘지공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묘지공원 하면 공원이에요? 묘지예요? 묘지죠? 그 만약에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생각하신 분은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본인이 뭐예요? 강시라든가 좀비 아니면 절대 묘지공원을 공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묘지공원에서 노니까 그 공원이지. 우리 평범한 인간은 뭐예요? 그거 묘지예요. 그래요. 그게 공원이란 말이 붙었지만 그건 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다만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그거 임야예요. 거기 쓰세요. 임야예요. 그건. 설악산 국립공원 이게 다 임야라니까. 말만 공원이지 임야예요. 자, 그 다음에 41번에 채용용지하고 유원지는 자 오늘은 거기 채용용지 그래서 거기 승마장 있죠? 승마장만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 뭐하고 여기서 목장용에서 이 말은 뭐예요? 이건 목장용지예요. 종마장. 여기서 승마장은 운동하는 거니까 뭐라고? 채용용지고. 그 다음에 유영장 있죠? 거기 경마장하고 야영장 써 있죠? 세 번째 줄에 뭐하고 경마장하고 야영장. 자, 경마장은 뭐예요? 그건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야영지 있죠? 야영지. 이게 이제 3년 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야영지는 유원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원. 여기 지죠? 여기 유원지뿐이 안 돼요. 야영장은 뭐뿐이 안 된다고? 유원지뿐이 안 돼요. 이게 법이 개정된 거니까 한번 자 보시고. 그다음 자 종교용지는 뭐야? 볼 거 없어요. 예배 설교 다 알 것이고. 자 사적지는 뭐예요? 사적지는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뭐라고?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제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동그라미시고 있는 유적 고적이죠. 그래서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속리산에 가보면 청중과 어디 속리산에 가게 되면 법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법주사 내에 쌍사자 석등 있죠. 이런 유적이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거니까 법주사 안에 있는 거니까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종교용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어디 그 종교용지 내에 있는 유적은 어디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니까 학교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자 종교용지에 있으면 뭐예요? 종교용지단지. 그 다음에 자 거기 27번 묘지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묘지공원 있죠? 묘지랄 있죠? 두 번째는 봉안시설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봉안시설이 뭐라고? 낙골당 그랬죠? 그게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뭐라고? 낙골당이요. 그 다음에 2번 묘지를 관련한 건축물 부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어디? 과손 내 주거부지 대, 목장존이 내 주거부지 대, 그 다음에 묘지를 관련한 건축물 부지 뭐라고? 대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조상님을 잘 모시고 충효사상이 가나갖고 어디에? 울주군 외곽에 뭐예요? 자, 그 2,000평 사다가 뭐예요?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뒤에다가 뭐예요? 부모님만 이렇게 모셔놓고 요거 묘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요거는 묘지고 이거는 뭐라고? 대를 세금받아야지. 절대 묘지를 관련한 건축물 부지는 뭐라고? 대입니다. 대. 이겁니다. 자, 잡종지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일찍 끝나려고 그랬더니 잡종지 하다가 늦게 끝났네. 지목하다가. 자, 43페이지 경계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